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2020년도 제18회차 기출문제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론입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의 문제는 3교시에서 가장 쉽게 출제되는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이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고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지만 사회복지행정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은 물론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출제되지만 문제의 난도가 그리 어려운 문제가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론은 반드시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잘 숙지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좀 수월한 것이 바로 정책보다는 행정이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회복지법제론은 법제론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제론은 쉽게 나오면 정말 쉽습니다. 간단한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더 지엽적인 것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 지문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법제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론은 복불복의 그런 문제 패턴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행정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야 고득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쉽게 나와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라든지 아니면 행정론의 그 기본 이론 강의, 이런 것들은 좀 잘 숙지해 주시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6번에서부터 13문제, 38번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26번은 오랜만에 등장한 문제예요.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순기능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직 내의 비공식 조직입니다. 동호회가 여기에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공식 조직이 있고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회사의 그 공식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직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식 조직이에요. 자, 조직의 응집력을 높인다라고 했어요. 응집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이 의사소통의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응집력을 높이는 기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순기능 맞습니다. 공식 업무란 단어가 들어갔네요. 공식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의 순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형화된 구조라 했어요. 비공식 조직은 정형화되지는 않죠. 정형화된 구조가 바로 공식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인다. 공식 조직의 순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파벌입니다. 파벌이라든지 정실 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인맥이거든요. 인맥이기 때문에 파벌이나 정실 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이 됩니다.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이 된다.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작용이란 단어에서 순기능이 될 수는 없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하층부에 위임되어서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권화라고 하죠. 조직의 분권화라고 해요. 분권화. 자, 의사결정을 아래로 분산시킨다라고 하죠. 위임시켜서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은 분권화라고 합니다. 비공식 조직이나 공식 조직과는 관련성이 없다,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입니다. 목차의 맨 앞에 나오는 거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여기서 꺼내야 돼요. 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행정이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사회서비스 활동으로 끊어야 되겠죠. 사회서비스 활동으로 민간 조직을 제외한 공공조직이 수행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서비스는 공공도 하고 민간도 하는 거예요. 공공도 하고 민간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옳지 않은 거 바로 찾았네요. 관리자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이나 기능이나 그리고 활동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행정가 하면은 관리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 기능, 그리고 활동을 사회복지 행정이라 말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 과업 수행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자, 행정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사회복지 행정이라 합니다.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을 끊어요. 서비스, 급여,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서비스잖아요.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 체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번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정책을 여기 있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서비스 급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 체계가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을 빨리 해결했죠. 2번입니다. 사회 서비스 활동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조직도 이것을 수행하고 있고요. 답은 2번입니다. 28번 문제. 자, 관료제의 역기능이 오랜만에 시험에 나왔네요. 사회복지행정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근데 사회복지 조직은 대개 이제 관료제로 운영되기보다는 수평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좋아요. 자, 관료제 역기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직 운영 규정 자체가 끊어요.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규정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목적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료제 같은 경우는 너무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강조한 나머지 이 녀석이 목적이 돼버리면 목적 도치라고 하죠. 목적 전치라고 하죠. 네, 관료제 역기능입니다. 조직의 변화가 어렵다라고 했네요. 변화가 어려운 게 관료제의 경직성 때문이에요. 경직성도 관료제의 역기능에 해당될 수 있어요.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거주의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 이것도 관료제의 역기능이에요. 서비스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서비스가. 왜냐하면 무사안일하니까요. 무사안일주의에 의해서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답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 여러분 이거 역기능이잖아요. 역기능인데 향상된다 하면 이건 초등학생도 풀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옳지 않은 거 당연히 이거죠. 창조성이 저해된다 그래야 됩니다. 창조성이 저해된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관료제 역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작용이고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럼 부정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 문제 지문에 긍정적인 면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이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에 복잡한 규칙을 적용했어요. 자, 규칙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그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창의성, 창조성이 어떻게 돼요? 저해된다라고 봐야 돼요. 창조성이 저해된다. 해설에도 나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해결했고요.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입니다. 관료제 이론, 정치경제 이론, 인간관계 이론 여러 가지 목표관리 이론, 총체적 품질관리가 나왔는데요.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환경을 강조한다라고 했네요. 자, 환경적인 측면이 들어갔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된다. 합법성은 이제 정치적 권력이거든요. 합법성은 정치적 권력이 돼요.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됐어요. 물론 환경도 힌트가 됐지만요. 환경이 들어간다는 것은 개방체계 이론을 찾아야 돼요. 관료제는 폐쇄체계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도 폐쇄체계거든요. 자, 조직의 내외부 환경의 역학관계가 서비스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자, 조직의 내부, 외부의 환경의 역학관계라고 했으니까 자원 의존 관계라고 하죠. 자원 의존 관계를 우리가 역학관계라고 말을 해요. 조직의 내부에서는 자원이 많이 부족하니 외부에 있는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일종의 역학관계거든요. 그래서 자원 의존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개방체계에 해당되고 정치적인 합법성, 권력을 부여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경제 이론이죠. 정치경제 이론에 해당될 수 있고 정치경제 이론의 동의어가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직문화 문제입니다. 조직문화 문제도 한 문제씩은 출제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조직마다 문화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 조직의 관습, 조직의 규범적인 요소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직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규범과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규범과 가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게 조직 문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네. 자, 조직 문화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식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라 할까요? 제공자의 상황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행태라든지 태도, 그 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의 효과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직원의 태도가 있고 그것이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이 조직의 문화가 바로 이제 조직의 효과성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적절한 문화일 수도 있고 부적절한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적절한 문화면 조직의 효과성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행태를 보인다.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부정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직의 효과성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30번에 있는 해설도 한번 읽어주세요. 조직 문화에 대한 기능과 역할도 제가 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의 행정의 특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는데요. 조직들 간의 통합과 연계를 중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정말 통합적인 부분, 연계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본다면 통합성이라고 하잖아요. 통합성, 사회복지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관리 기술이 필요하나요?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 과정에 뭐한다? 참여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운영 과정에 이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성과 자율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 내부 부서 간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행정이라든지 사회복지행정 조직이라든지 위계적인 관료적인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의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관시켜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1번 문제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1950년대의 역사가 나왔어요. 행정의 역사가 한 문제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여기 다 보면 카바예요. 카바의 이야기인데,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협의회, 외원기관 연합회, 간단하게 말해서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라고 해서 카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협의회는 1950년대를 생각해 주세요. 한국전쟁 후에 구호물자 배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행정 활동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카바는 구호 활동과 관련된 조직관리 기술을 도입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힌트예요. 구호 활동이요. 사회복지 기관들은 수용, 보호의 바탕을 둔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네, 당연하죠. 자, 아이들에 대한 또는 전쟁 난민에 대한 수용 보호, 그 다음에 카바는 서비스의 중복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던 게 카바가 됩니다. 맞고요. 지역사회 조직화?
자, 1950년대에 지역사회 조직화가 수월했을까요? 그 다음에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시대적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황에 의거해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조직화라든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은 이 당시에 1950년대 카바가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고요. 이 카바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설에 잘 해드렸으니까 카바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하센펠드가 주장하는 조직 환경 대응 전략. 하센펠드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조직 환경 대응 전략이 4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 4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뭐냐? 생각나시죠? 권위주의 전략, 협동 전략, 경쟁 전략, 방해 전략, 이 4가지잖아요. 전문화 전략은 없어요. 5번이 답이고요. 이 4가지 중에서 크리밍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경쟁 전략에서 크리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되게 이제 쉽고 유순한 클라이언트만 선발하는 것이 바로 크리밍 현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협동 전략이 있어요. 협동 전략은 계약하는 거, 그 다음에 연합하는 거, 그 다음에 흡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협동 전략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리더십 이론입니다.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관리격자 이론입니다. 관리격자 이론은 어디 이론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행동이론에서 나온 거죠. 행동이론, 오하이오 연구, 미시건 연구, 그 다음에 관리격자 이론이 행동이론에 들어간다. 조직원의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했나요? 아니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론이죠, 당연히.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상황이론이에요. 관리격자 이론은 행동, 리더의 행동인데, 이 행동은 2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죠. 일과 사람 2가지 차원에서 5가지의 리더십이 나오는 게 관리격자 이론이잖아요. 1번 탈락. 2번 특성이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이론이 등장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아시면 되는데, 특성이론이 먼저 나오고 행동이론이 나중에 나오죠. 특성이론이 먼저 나왔어요. 행동이론이 나중에 출현한 것이다. 제가 순서 잡을 때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특성이론에 대한 비판 대안으로 행동이론이 등장했다. 리더의 특성은 많은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인 것들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특성이론이다. 그래서 리더의 좀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게 행동이론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많이 들어보셨죠?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를 뭐예요? 지양하는 겁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서 조직을 지배하는 것을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해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좀 비판이랄까요? 그것을 지향했던 것이 바로 지양했던 것이 서번트 리더십, 말 그대로 섬김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래가 나왔으니까 교환이죠. 너가 잘했어, 상을 주죠. 너가 잘못했어, 그럼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벌체계, 교환 관계에 기반해서 조직 성과를 높이고자 한 게 거래적 리더십이고요. 상황이론이 있습니다. 과업 환경에 따라 환경이 나오네요. 상황이요.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적합이란 단어도 힌트죠. 그러면은 피들러가 생각나죠.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입니다.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은 상황 이론 중에 하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관리격자 이론은 행동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동기 이론은 뭐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 헐즈버그의 동기비생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이 5가지 모두 다 동기 이론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3가지, 위에 있는 이 3가지를 내용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내용 이론 중에 하나고, 여기 있는 이 2가지는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큰 분류를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A는 자신보다 승진이 빠른 입사 동기인 사회복지사 B와 비교를 했어요. 상대방과 비교했어요. 자, 보충해야 될 업무 역량을 분석해 봤어요. A는 B가 가진 프로그램 기획력이라든지 사례관리 역량의 필요성을 알게 됐어요. 직무 향상과 승진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A가 결정했네요. 이것은 상대방과의 비교를 한 거예요. 상대방과의 비교가 나오면 형평성 이론이에요.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동기 유발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승진이 빨랐어요. 입사 동기 B가 승진이 빨랐기 때문에 그 비교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됐으므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형평성 이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것은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 형평성 이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시설평가. 매번 한 문제씩 나와요. 사회복지 시설평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시설평가는 왜 행정론에 나오느냐? 책임성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책임성 확보 때문에 시설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은 뭡니까? 시설 운영의 효율화 또는 책임성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서열화 하는 거 맞아요? 시험에 나왔던 거죠. 서열화는 목적이 아닙니다. 서열화 X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이용자 아시죠? 서비스 이용자,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라고 했어요. 이용자의 권리 최근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결정권 이런 거. 이런 것은 거주시설, 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해 평가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모든 시설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모든 시설에 이용자 권리에 관한 지표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 그러니까 개별 시설마다의 독특성이나 고유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평가 지표에 그 시설의 고유성까지 어떻게 다 넣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한계다라고 하는 거고요. 평가 지표 선정 시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가 지표를 이제 우리가 많이 개정을 해요. 새로 이제 개발하기도 하고, 그럴 때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는 모든 시설에 적용이 됩니다. 37번 문제, 직무 수행 평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건데 이번에 나왔어요. 직무 수행 평가의 문제, 옳은 것 찾기. 여러분, 직무 수행 평가를 할 때, 직원들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를 할 때 기준 확립을 마지막에 할까요? 마지막은 평가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첫 단계에서 해야죠.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직원들에게 직무 수행의 기대치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해설에도 나오지만 기준을 확립한 다음에, 기준이 확립되면 그 다음에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조직원들에게 직무 수행의 기대치를 전달해요. 그래서 전달해서 그러한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 평정식 평가입니다. 도표 평정식. 리커트 척도처럼 매우 잘함, 보통이다, 잘못함, 매우 잘못함,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화해서 평정하는 게 도표 평정식이죠. 문제가 뭐예요? 관대화 경향이잖아요. 그래서 도표 평정식은 관대화 오류, 관대화 경향이에요. 발생합니다. 도표 평정식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식,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점검지에 자기가 그냥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평가보다 자, 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평가는 자기 평가보다 비용이 이용자가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이용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자기 평가는 자기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니까 자기 평가는 여기에 대한 평가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죠.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운영 절차가 평가 절차라고 쓸게요. 평가 절차가 단순해요. 평가 절차가 자기 평가가 단순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탈락. 동료 평가가 있어요. 자, 동료는 같은 수준에 있는 동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직무에 대해서 평가 대상자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주시잖아요. 그럼 동료 평가가 아니죠. 상급자가 평가하는 것이요. 그러면 동료 평가가 아니죠. 그것은 직무에 대해서 평가 대상자보다 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되게 이제 해설로 나오지만 행동계류 평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계류 평정식. 행동계류 평정식은 델파이 기법을 쓰거든요. 델파이법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 전문가들이죠. 외부 전문가들이 이 직원이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행동계류 평정식이에요. 이것은 외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평가받는 대상자보다 보다 넓은 지식과 넓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행동계류 평정식을 할 수가 있겠죠. 동료 평가는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조직 후원금이 있잖아요. 사용정보 미공개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후원금 수입이 얼마고 후원금 어디에 썼는지 공개합니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미공개가 아니라 공개합니다. 이건 투명성과 책임성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해설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후원금에 대한 공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 낼 때 후원금 수익과 사용 결과 보고서도 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3개월 동안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하는 거 책임성 확보 맞습니다. 왜요? 의결기구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네, 책임성 맞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나온 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분사업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저를 했다 이거예요. 프로포저를 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시행했다라고 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로포저를 하겠다. 그리고 배분 공모 사업에서 이거를 이제 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배분해주는 공동모금회라든지 어떤 복지재단이라든지 여기서 요청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 수립을 위한 주민 참여 제도를 시행한 것도 책임성 확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 후원금 사용 정보 공개하고 있고 공개해야 합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38번까지. 좀 어렵지 않죠? 수월하게 문제가 풀려나가실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지금. 자, 후반부 12문제도 나중에 한번 봐보시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